네, 안녕하십니까. 청년 최고위원 후보 이기인입니다. 이번 전당대회 정말 중요합니다. 과거로 회귀하느냐 아니면 이 젊은 사람들의 지지가 넘쳐났던 지난 선거 시절의 정당으로 다시 되찾아가느냐의 문제가 달려있는 전당대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다음 총선에서 우리의 새로운 지지층이었던 젊은 사람들의 지지를 다시 한번 복원하고 회복하려면 우리는 이번 전당대회가 있기까지의 과정이 잘못됐다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는 우리 안에서 누군가를 억지로 축출하려거나 제명하려는 모습이 아니라 다른 목소리를 존중할 줄 알고 다른 목소리도 포용할 줄 아는 그런 정당이 되겠다고 선언하고 우리는 반드시 그런 것들을 이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당의 관계 또한 중요합니다. 하지만 한쪽으로 치우친 당정 일치도 당정 분리도 아니라 당정의 조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정당 만들겠습니다. 이기인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저는 먼저 우리 이기인 후보님께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여러 가지 민생 법안이 통과될 겁니다. 지금 1호로 통과될 법안이 혹시 어떤 게 올라가 있는지 아십니까? 말씀하십시오. 네, 바로 청년기본법 일부 개정안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거 있으십니까? 청년기본법 제정에 대한 현황과 청년기본법이 다른 법안과 청년의 나이를 규정하지 못한다는 불균형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올라가 있는 청년기본법 개정안은 전국의 청년센터를 원활하게 만들어서 각 지역의 청년들이 청년센터에서 도움을 받게 하려는 법안 개정안입니다.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여야의 많은 의원들이 노력을 했는데요. 청년 최고위원이 되겠다고 나오면서 청년기본법 개정안에 대해서 상정 여부조차 모른다는 것, 결국 특정 세력을 대변하러 나온 것이지 청년 정치나 청년들을 위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의문을 지울 수가 없고요. 17개 시도당 청년위원회가 우리 당에서 활동 중인데 혹시 그 17명 중에 한 명이라도 이번 전당대회 기간 동안 만나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습니다. 만나봤습니다. 누구를 만나셨죠? 제가 일단 청년위원장 출신이고 저희 분당갑 지역이나 분당갑 지역의 김보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분당갑 청년위원장 출신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7개 시도당을 대표하는 서울 청년위원장, 경기 청년위원장, 대전 청년위원장 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마 한 분도 만나보시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도 본인이 지금 당원협의회를 다니면서 당원들을 만나서 이렇게 인사하면서 시도당 청년위원회를 만났던 것 같은데 저희 천하용인 팀은 일찌감치 이렇게 동원된 당원들 이렇게 3번, 4번 불러가지고 불편하게 하지 않겠다라는 선언과 함께 청년위원회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원들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네, 바로 그 말씀을 제가 좀 연달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지도부에서 17개 시도당 청년위원회를 완전히 외면했기 때문에 2022년도 우리 당을 대표하는 청년위원장들이 이준석 전 대표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올해 초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열었었습니다. 저는 온라인을 통해서 댓글 달아주는 청년 당원들, 청년 지지층도 소중하지만 우리가 선거할 때 정말 꾸준히라는 전국의 청년위원회, 청년위원장들을 우대하는 청년 최고위원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별 모임에 다 참석을 했고요. 그들을 만나지 않았다는 그 행태 자신감 있게 동원된 구태다라고 말하는 것 우리 당의 청년 당원들과 당원위원회를 폄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원들 안 만나신다고 하니까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이 청년위원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청년위원회 출신입니다. 우리 장예찬 후보 청년위원회 해본 적 없죠? 저는 청년본부장으로 대선 기간 내내 청년위원회를 이끌었습니다. 청년본부장은 청년위원회를 동원하는 주체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동원된 객체였습니다. 지금까지 청년위원회가 고생한 것 맞습니다. 동원된 주체로 여겨진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계속 동원으로만 여겨지고 그들을 가스라이팅한 건 장예찬 후보입니다. 청년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어떤 청년들을 대변해야 되는지 기능에 대한 고민은 없이 그저 동원된 주체로 여겨지는 것은 오히려 청년들을 그냥 그저 동원의 주체로만 여기는 가스라이팅이 아닌가 싶습니다. 동원된 구태로 여기는 게 바로 이준석 전 대표와 청년위원회의 동원된 구태가 잘못된 아니라 시각입니다. 제 말씀하겠습니다. 제 말할 차례입니다. 그들을 다시 한번 제가 전국의 당협을 다녀보면 김가람 후보나 김정식 후보는 같이 와서 인사드립니다.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우리 당의 지도자가 될 사람들 보고 싶어하는 열망인데 그것을 구태라고 여기는 것 대단히 위험하고 오만한 발상이라는 제 입에서 구태라고 얘기한 제가 적이 없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기인 후보가 교주처럼 따르는 이준석 전 대표가 동원된 구태라고 말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이준석 전 대표가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다라고 비판했던 내용입니다. 이재명 저격수시죠. 이재명 대표, 우리가 음주운전 150만 원 벌금 받은 걸로 많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천하용인에 음주운전 2번,
100만 원, 200만 원 벌금 받은 허은하 후보가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하면서 어떻게 개혁을 이야기하고 이재명 대표의 음주운전을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예찬 후보와 함께하는 윤핵관 의원들 중에서도 음주운전 전과자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저는 음주운전 전과하는 사람들 비호하거나 그들을 개혁 세력이라고 말할 생각이 그런데 1분 어떻게 남았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고 개혁을 얘기하고 윤석열 정부와 함께 성공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이 허은하 이것이야말로 후보가 내로남불의 어떤 또 다른 음주운전 면입니다. 2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제대로 된 반성과 사과를 하지 않는 모습은 여기 판넬에 있는 이준석 대표와 함께 똑같은 내로남불로 일관하고 있는 것 같고요. 시작해 주시죠. 네, 우리 장예찬 후보님께 먼저 좀 여쭙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부분들이 좀 많은데 우리 장예찬 후보는 지난 대선 경선이 끝나고 유승민 캠프에 있었던 저를 이재명 후보를 잘 타격한다고 해서 영입한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것과 별개로 우리 장예찬 후보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예찬 후보가 사실 과거 발언으로 많은 논란을 빚은 적이 있었습니다. 뭐 천하람 후보까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박정희 대통령을 독재자로, 박근혜 대통령을 독재자의 딸로, 또 우리 대구 시민이나 영남권에 있는 인사들, 우리 국민들을 영남 꼴통으로 비하한 적도 있었습니다. 또 멀쩡한 청년들이 예비군복만 입으면 개가 된다. 1층에 있는 동물병원을 폭파하고 싶다. 지구상에서 이 식용을 제외한 모든 동물들은 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망언을 빚어가지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물론 다만 과거의 발언이기 때문에 본인의 주장대로 넘어간다 치더라도 오늘 불거진, 어제 불거진 이 웹소설 논란은 좀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 판타지 소설을 빙자한 이 소설에서 현존하는 연예인, 특히 아이유, 이지은 씨의 이름을 그대로 차용을 하고 또 이지은 씨가 불렀던 좋은 날이라는 노래의 가사를 그대로 차용해가지고 그 사람을 특정한 후에 키스를 했다, 쓰다듬었다라는 정말 변태적 습성이 담겨있는 글을 가지고 판타지 소설로 좀 빙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배우 김혜수 씨를 수식하는 많은 단어들을 나열하면서 뭐 신체의 손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침술로는 안 되니까 남녀가 서로 맞대가지고 뭐 음기와 양기를 낳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설을 썼는데 지금 장예찬 후보는 그것을 두고 표현의 자유, 창작의 자유라고 지금 강변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또 제보를 받았는데요. 김혜수 씨의 몸을 보면은 뭐 산골짜기에서 내려온 스님도 흥분할 수밖에 없다. 70대 노인도 흥분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쭉쭉 늘어놓고 이것이 창작의 자유라고 지금 강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창작의 자유라는 것은 헌법상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그리고 공중도덕과 윤리의식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보장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본인은 계속해서 이것이 표현의 자유니까 문제가 없다라고 지금 강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이 지금 폐지하겠다고 말했던 여가부의 여성 공무원을 성적 대상화한 소설도 나타났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듣고 싶고 이렇게 강간 비하, 강간 미화, 성적 미화, 성적 대상화, 종교 비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과를 제대로 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 청년재단 이사장이라든지 후보라든지 보수 논객이라든지 하는 이 엄청난 기득권을 내려놓으실 생각은 없으신지 좀 말씀을 듣고 싶고요. 문제는 잠시만요. 시간 남았으니까요. 문제는 장예찬 후보뿐만 아니라 장예찬 후보가 임명한 서민 선대위원장도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불거졌는데 본인은 서민 선대위원장 뭐라고 하고 있냐면 아이유가 이지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이런 망언을 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선대위원장을 활동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장예찬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인 후보, 제발 부끄러운 줄 좀 아십시오. 저는 100% 허구인 판타지 소설을 썼고 이기인 후보가 교주처럼 모시는 이준석 씨는 본인의 성상납 의혹을 무마하려고 측근 보내서 7억 각서를 현실에서 썼습니다. 현실에서 성상납 의혹으로 관련해서 지금 기소 의견 송치되어 있는 이준석 대표에게는 한마디도 못하는 내로남불 천하용인이 100% 허구인 판타지 소설에 대해서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겠다. 그것도 제가 거의 10년 전에 썼던 발언들밖에 저에게 들이댈 게 없다고 따진다면 또 한 가지 이준석 전 대표는 보시는 것처럼 낙곰수가 한국 정치 발전에 기여한다고 했고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의원을 가장 존경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적어도 정치 활동 시작한 이후에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발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에 대해서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음란죄에 대해서 적용 7억 각서 쓴 건 잘한 겁니까? 있고요. 그리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아이유 씨는 미성년자였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자, 1분 남았습니다. 이런 다른 부분들은 분한테도 30초의 알겠습니다. 기회를 주고. 장례찬 후보의 이런 판타지와 현실 실력 한마디로 이 무게감을 우리 이재명 국민들이 씨 비교한다면 효과라고 할 수 호승칠 있습니다. 일입니다. 장례찬 후보 제발 좀 부끄러운 줄 아시고 제가 특정 연예인이 본의 과거 아니게 행적들을 거론되어서 제대로 알고 마음에 두 상처가 있고 사람한테 팬분들에게는 질문을 그런 마음이지만 하겠습니다. 천하 용인이 이거 김가람 꺼내는 의원님께 건 정말 좀 코가 질문을 웃을 일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예, 오늘 마침 또 이재명 당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제 1시간 또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엄중한 세태에서 우리 청년 최고위원들의 토론이 있다는 것이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장동과 성남FC 그리고 위례와 관련된 이 대안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장예찬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대장동과 관련된 것들은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사업협약서를 통해서 민간업자에게 많은 이익을 주고 또 성남에 1,822억이라는 캡을 씌워가지고 민간업자에게 몰아준 그 사업 구조적 특혜 그리고 출자자 직접 사용이라는 해괴한 행위를 통해서 화천대유라는 페이퍼 컴퍼니가 5블럭의 건축물 분양, 택지 분양뿐만 아니라 건축물 분양을 올려가지고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이게 한 구조적 비리. 성남FC 같은 경우에는 성남과 두산, 성남과 네이버, 알파돔시티 등 그 특혜를 빌미로 받은 불법 후원금을 창구로 썼다라는 것. 또 그 후원금이 성남FC에 이재명과 함께했던 선대위 출신 우리 인사들에게 돌아갔다는 것이 가장 문제가 될 것이고 백현동 같은 경우에도 김인섭 씨가 개입하기 이전에 2단계 용도 변경만 검토되다가 4단계로 결정이 됐는데 그곳이 사실 이 고도 제한이 걸려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주변에 성남공항이 있었기 때문에 고도 제한이 걸려 있어가지고 위로는 못 짓고 지하로 내려가는 바람에 뒤에 있는 산을 수직으로 절토해서 대규모 옹벽이 생겼습니다. 산지관리법상 옹벽은 15m이지만 꼼수로 이 건물을 산에 붙여가지고 구조벽이라는 꼼수를 통해서 주민들의 안전을 볼모로 이렇게 무리한 건설을 짓게 한 이런 비리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과 비난 그리고 욕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대안을 내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대장동과 성남FC 그리고 위례나 백현동 비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법 우리가 제정하거나 개정해야 될 법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당연히 공공개발을 할 때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 등을 지자체장이 임의로 하지 못하게 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해야 할 것이고요. 저는 대장동뿐만 아니라 말씀해 주신 성남FC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우리 이기인 후보가 많은 활약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틀 전 KBS 라디오에 나온 이준석 전 대표는 성남FC로 처벌하면 전국의 지자체장들 다 곤란해진다면서 마치 이재명 대표 편을 드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기인 후보는 어떤 생각인지 오히려 궁금하다는 말씀 역으로 질문을 좀 드리고 정책을 여쭤봤는데 정치로 답변하시니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되는 것이 홍준표 후보나 이재명 후보의 차이점은 불이익을 준다고 해놓고 후원금을 받는 것과 인센티브를 달성해놓고 후원금을 받는 것은 유형이 다르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고 처벌을 할 수 없다는 말을 정확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법이 바뀌었지만 단체장이 임의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건 명시됐지만 어떤 법을 개정하고 제정해야 되는지 그 대안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기인 후보가 잘 정리해서 주시면 제가 최고위원회 회의와 방송에서 그걸 국민들께 잘 전달하겠습니다. 이기인 후보는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직접 고소당한 적 없으시죠? 시민단체에게만 고소당하셨더라고요. 저는 이재명 대표에게 2번 고소를 당했습니다. 대안을 모르는데 이기인 후보께서는 알겠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셔도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신경이 안 쓰이니까 한 번도 고소를 안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말을 하면 온 국민이 알게 되니까 2번이나 고소를 당했습니다. 좋은 걸 만들어 주시면 제가 이재명 대표 앞으게 콕콕 최고위 회의와 여러 방송에서 활약하면서 잘 설명하고 대신 싸워드리겠습니다. 고소를 당했다는 것이 이재명 성남과 경기도에서 좋은 정책 많이 기준이라고 만들어 한다면 세상에 어떤 정치인들, 우리 당내 모든 국회의원들 중에 고소를 당했던 모든 사람들이 사실 이재명 저격수라고 표현될 수는 없습니다. 본인은 한 번도 안 제가 당하셨잖아요. 대안을 말씀드릴게요. 대장동에 있었던 최윤길 씨나 이재명이 임명했었던 이 단체장 등등에 대해서 고소를 당했고 저는 고소를 한 사람입니다. 이재명을 고소해서 검찰의 기소 의견까지 송치시킨 그런 실력이 있었던 사람이고요. 일단 대안을 말씀드려보자면 대장동 같은 경우에는 도시개발법을 개정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부족합니다. 저는 무엇보다 정진상 방지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지자체의 정무직이나 별정직 공무원들이 인사, 회계, 사업, 계약 등에 아주 부당하게 개입하는 바람에 지자체가 혼탁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방자치법도 지방의원들이 단체장을 잘 견제할 수 있도록 시작해 주시죠. 이기인 후보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의 부족했던 11년 전
제가 정치활동이나 사회활동 하기 전에 과거 발언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요. 저는 정치와 사회활동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바뀌었다고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기인 후보가 참 좋아하는 우리 이준석 전 대표는 화면이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정치활동을 시작하고 이 새누리당의 비대위원으로 활동하던 당시에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의원을 제일 존경한다라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남겼고요. 낙곰수가 김어준의 낙곰수가 한국 정치 발전에 기여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입장을 선회하거나 공식적으로 반성했다는 기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저의 과거 발언에 대해서 들이대는 똑같은 잣대로 이준석 전 대표의 과거 발언을 평가해야 내로남불이 아니라고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인의 어떤 가치나 정치적 지향성에 대해서 뭐 이렇게 본인이 했던 발언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져야 될 것이고요. 오히려 반대로 장례찬 후보가 과거에 심상정 후보를 지지했다는 얘기를 했었었는데 여전히 지지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역시나 2012년에 말했던 것으로 정치와 사회활동 시작하기 전이고요.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젊을 때 진보가 아니면 가슴이 없는 것이고 나이 들어서 보수가 아니면 머리가 없는 것이다. 제가 세금 내보면서 종합소득세 내는 내돈내산의 인생을 살아보니까 보수와 자유주의의 정신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문재인 정부 내내 정말 힘겹게 맞서 싸우는 야당 패널로 아직 제 순서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문재인 정부에서 제 주도권 시간입니다. 제가 문재인 정부에서 그 누구보다 앞장서 싸웠던 방송 패널이라는 것을 우리 당원들이 알고 계시고요. 웹소설에 대해서 야설이라고 폄하하시는 것은 새로운 성장 동력이 웹소설과 웹툰에 대한 기하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30초의 답변 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정말 제 시간에 이준석 전 대표처럼 무인으로 이렇게 답변하는 거 사회자의 제지를 요청합니다. 30초 시간 제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보십시오. 천하람 당대표 후보와 고발사주 의혹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최측근인 조성은 씨의 사진입니다. 이 두 사람은 함께 우리 당에 입당해서 미래통합당을 만들었고 지금도 조성은 씨는 천하람 후보를 공개적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뭐 천 후보의 개인 의사야 모르겠으나 이렇게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야 고발사주 박지원 전 원장 측근 조성은과 손잡고 당에 들어올 정도의 선고안이라서야 제대로 된 인재들을 공천할 수 있겠습니까? 본인의 과거는 과거이니까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천하람 후보나 이준석 후보의 과거는 그저 문매 맞고 비판받아야 될 과거입니까? 저는 공식적으로 사과와 반성을 했고요. 민주당식 내로남불을 보여주지 단 한 마시고 번도 사과와 반성을 하지 조성은이든 않았습니다. 천하람이든 이준석이든 똑같은 잣대를 적용해 주십시오. 웹소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판타지 소설이라는 미명 아래 야설을 써놨는데 그것이 과연 어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제 판타지 소설 따지기 야설을 전에 쓴 사람이 실업 각서 쓴 사람에 이사장이라고 하는 대해서 것을 단 한마디라도 하고 어떻게 내밀 수 오십시오. 있겠습니까? 현실에서 이런 쓴 실업 부분들은 각서에 정말 대해서 단 빨리 한마디라도 하고 장례찬 오셔야만 후보가 결단하셔야 내로남불이 된다. 안 이렇게 되는 생각합니다. 겁니다. 그리고 저는 사회생활 이전의 발언에 대해서 반성을 했지만 이준석 천하람은 반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본인도 거고요. 김용태 마지막으로 제가 향해서 이긴 후보에게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장동 1타 강사 풋 짝퉁도 먹고 살아야죠. 지난 대선 국면에서 대장동 1타 강사로 활약했던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이기인 후보가 남긴 따끈따끈한 1년 정도 된 페이스북 댓글입니다. 이때 대선 경선하고 계셨지만 정치인이셨고 선출직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본인이 대장동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더라도 우리 당의 정치 선배에 대해서 1타 강사 풋 짝퉁도 먹고 살아야지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이준석식 청년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아직까지도 원희룡 장관이 대장동 1타 강사 짝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모습이 장례찬 후보의 아주 면면을 짝퉁인지 아닌지만 제대로 말씀하십시오. 생각하는 지금이라도 원희룡 장관에게 원희룡 사과하십시오. 장관이든 윤핵관이든 윤석열 대통령이든 마치 정말 최고 존엄인 양 아주 고개를 숙이고 따라가는 모습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합리적인 목소리를 둬가지고 반성하고 사과하지 않는 게 청년 1분 남았습니다. 원희룡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토론 기회가 청년 최고위원 후보들에겐 잦지 않아서 저희의 면면을 보여드리기 조금 한계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는 날입니다. 저는 지난 9년간 정말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을 때부터 정말 치열하게 싸워왔습니다. 그리고 은수미 시장까지 이어지고 있는 그 부정부패, 부정채용 혐의에 대해서 직접 고소해서 지금 현재 기소시킨 인물입니다. 고 김문기 씨와의 골프 사진을 직접 공개하기도 하고 대장동 사업협약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된 사업협약서를 처음 공개하기도 하고 두산과 성남의 불법 거래 후원금 공문을 직접 알려서 이재명과 조용히 싸웠던 저격수였습니다. 저를 최고위원으로 허락해 주신다면 이런 실력으로 이재명이 민주당에 맞서서 제대로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성에 대한 인식이 그릇된 후보, 야설로 돈을 번 후보, 그리고 조폭의 자서전을 쓴 후보를 가려내 주시고
도덕적으로 깨끗한 후보를 선택해 주십시오. 이기인입니다.